김건희 특검도 사실 수사 기한이 초도에 말씀드렸지만 얼마 안 남은 달랐어요. 상황인데 그게 그 제일 새로운 걱정이에요. 피의자가 또 이제 입건이 되기 시작하면서 뭔가 새롭게 열리는 장들이 있는 건데 특히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준수 씨라는 분 이분이 사실은 최강자. 구속 후에는 이제 첫 조사를 했다는 것이고 그냥 순수하게 나온 횟수로만 따지면 오늘이 3회 조사라고 하던데 이분 관련된 의혹을 우리 이정주 기자가 여러모로 취재를 좀 했다면서요? 좀 했죠. 오늘 아침 편의점에서 좀 털었는데. 일부 털었어요. 아, 이분 털었어요? 네. 안 나온 거 정식으로. 일부 안 턴 네. 거를. 근데 이분이 그 특이한 게 제가 보니까 그 이분은 그때 달아났잖아요. 달아났다는 거에서 뭐냐면 압수물보다 본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그 웰바의 유태 그 양남이 그 사람을 친형처럼 따른대요. 네. 근데 이번에 구속 다시 잡혔을 때 그 친형이 배신했어요. 친형. 아, 그래요? 네, 친형이라고 따라서 양남이가 배신해서 잡힌 겁니다. 아, 이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예. 제가 이거 이제 수사 쪽에 이미 다 나왔으니까 이제 취재를 해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경향신도 그렇고 법조팀 뭐 하는지 몰라요. 저도 이 기사 처음 보시죠. 어떻게 잡았는지. 뭐 이런 얘기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죠. 지금. 네. 저 말고는 아무도 안 대충 들어요. 어디서 잡힌지는 네. 알고 있는데 뭐 정의를 충청도 어디 네. 뭐 이게 한데 그게 아니라 이게 들어보니까 그 수사관 제가 이제 저의 취재원은 뭐라고 하냐면 가로치고 야 진짜 우리 진짜 시겁했다 그러면서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에 저는 특검이 그 특검 안에 이제 이준수 씨가 특검이 오기 전에 뭐 달아났니 뭐니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쉽게 무간도처럼 빨대가 있나? 영화 신세계 뭐 무간도 이런 것처럼 조직 안에 빨대가 있나 아니면 뭐가 있나 누가 미리 첩보를 줬는가 여러 의혹이 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자연 발생으로 달아난 거예요. 우리 압수수색을 당하는 도중에 예. 뭐 갔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 변소에 따르더라도. 예, 들어보면. 그때 네. 말씀한 영장이 2개 나왔는데 하나는 지구대에서 나오는 음주운전을 한 이후에 소환조사를 불응해서 체포영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는 압수영장이 나왔는데 경찰이 먼저 도착했어 사실은. 이거 제가 편의점에서 얘기 안 했는데 네. 경찰이 먼저 도착해서 특검 쪽에서 걔 좀 잘 좀 이렇게 보고 있어주라. 달아나지 못하게 체포영장이니까. 그렇게 해서 경찰이 잡아놓고 있었는데 경찰 쪽에서는 지구대에서 나온 거예요. 국수본 이런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음주운전이니까. 그래서 경찰 쪽이 잡아두고 있는데 특검이 도착해서 연이어 도착해서 그 나머지 뒤지는 거예요. 이것저것 뒤지기 시작하니까 복잡하게. 네. 뒤지고 있다가 그 옷장하고 뭐 이렇게 금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핸드폰도 몇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고를 번호를 물어왔어. 그러니까 뭐 4687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열어서 봐야 되니까. 네. 네. 4687 알겠습니다. 4687하고 뭐 물어보는데 어느 순간에 자 이건 뭐죠? 하는데 없어졌어. 아, 그러니까 압수영장을 튀었어, 그 집행하는 도중에 사라졌다는 설명이구나. 그렇죠. 네. 그 비밀번호를 불러주다가. 네. 근데 그것도 특검 쪽을 제가 선회를 하자면 그 제 취지원도 그런 거예요. 좀 이거를 좋게 좀 우리의 좀 이런 억울함이나 내지는 우리가 좀 힘들었다. 이 기자가 좀 잘 좀 마사지 좀 해주라는데 제가 지금 마사지 잘하고 있나요? 그냥 조지라고. 네. 근데 이쪽에서 하는 치고 말은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 맨발이었어요. 맨발. 2층이었지만. 아, 맨발 상태. 아니, 집에 들어갔으니까 맨발이었잖아요. 가정집이니까. 네, 가정집. 네. 그러니까 당연히 설마 달아나겠냐. 첫 번째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겠지. 맨발이니까. 그래서 처음에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또 비추니까. 그렇죠. 믿었던 거고. 세 개나 네. 불러줬다니까. 맨발에 옆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조금 마음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경찰도 있고 그 특검 쪽에서는 설마 압세가다 달아나겠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압세가다 도망친 사람 본 적 있냐가 없대요. 자기는. 들어본 적도 없대요. 잘. 근데 이 사람이 협조를 잘 하는데 자기 여러 물품 중에 여기 금고북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압색에 이제 구 기자님 더 잘 아시지만 범주가 있잖아요. 판사가 정해주잖아요. 아,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어떤 물건만 가져가라고 네. 정확하게 정해줍니다. 심지어 PC마저도 폴더를 못 보는 폴더도 있어요. 맞습니다. 어떤 거는. 네. 그래서 보통은 피의자가 만약에 특검이 어떤 압수영장 내밀고 딱 보려고 하면 그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태클을 걸기도 해요.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당연히 태클을 걸 줄 알고 옆에 이제 세워놓고 하다가 잠깐 사라지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안도감이 느꼈어. 태클 안 거네? 그래서 더 열심히 보고 있는 와중에 시간이 길어진 거야. 아, 어떻게 보면은 그 압수수색을 열심히 하는 도중에 놓친 거구나. 그렇죠.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그렇죠. 아니 근데 그 검찰도 수사관들도 있고 그 다음에 경찰도 있었는데 있었어요. 꽤 많은 인원들이 있었을 텐데 네. 그 한 사람을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수사 실패고 네. 그러니까 지금 잡아서 다행인데 그래서 달아난 지 34일 만에 잡혔잖아요. 음. 진짜 저 지난번에 저 이기훈 부사장 있잖아요. 네. 이기훈 때 사례가 있으니까 음. 그 뭐 예를 들면 해안가 가서 임마 이거 해안가 가서 중국에 배 탄다 해가지고 음. 쫙 다 걸어놓고 난리가 났었대요. 그래서 야. 혹시 해안가로 할까봐 그거 먼저 출국금지 다 걸고 다 대비해놓고 기다렸대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김건희 특검팀이 그 새 특검 가운데 가장 크게 검사들의 준동이 있었잖아요. 연판장 내고 자기들끼리 뭐 돌아간다 어쩐다 뭐 이러면서 그 수사 중반에 상당히 헤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보면 속도가 안 나는 게 양평 고속도로 그리고 주가 조작 그죠? 그다음에 이제 공천 개입 사건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인데 요 사건들은 주로 과거에 했던 팀에서 와서 수사를 이어받아서. 하다가 일종의 업무 혜택 같은 걸 한 거죠. 그러니까 수사 진도는 안 나가고, 그러니까 뇌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리가 모르던 사실들이 계속 새롭게 나오는데. 새롭게 나오고 수사 성과가 나는데 그밖에 다른 팀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아니 그리고 저는 이준수 이제 씨가 한 달밖에 예. 안 남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잡힐 때 그 차림이라는 게 우리가 체포돼 올 때 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무늬는 국방무늬인데 네.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아주 비싼 패딩. 안 잡힐 생각을 했다는 게 좀 아, 신기하던데요. 그게 비싼 패딩이에요? 비싼 패딩이에요. 비싼 패딩이에요? 네, 그런 뭐 제가 게? 브랜드를 말하긴 그렇고. 아 그 정도예요? 네. 네. 얼마짜리? 일단은 로조비비의 그 180만 원에 버금가는 그 정도 고가의 네, 패딩으로 알고 네. 있다. 뭐 사회 예의상 줄 수 있는 가격이에요. 성한종 의원에 가면 100만 원대, 100만 원대. 100만 원대 돈을 주고 그런 옷 사고 싶어요? 저는 10만 매우 원짜리 10개 특이하다. 사죠. 저 같은 경우에 10개 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장윤수 선배가 그런 의심을 하게 된 게 전 이해가 가는 게 이준수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게 지금이 처음이 아닌 걸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사건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2020년 말엽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9명이나 재판에 넘겼고 2021년 말쯤에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올해 4월인 심지어 대법원에서 일부 같은 경우에는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준수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어야 맞는 건데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2021년에 기소 중지가 한 번 됐었다는 거예요. 본건으로. 기소 중지라는 거는 수사를 잠정 중단하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 지명 수배는 아니고 지명 통보 형태였다고 하던데 그러면 수사를 나중에라도 개시해가지고 뭔가 입건하고 기소를 하는 게 수순 같은데 그런 그 장시간의 공백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죠. 이런 의심을 좀 하는 겁니다. 사실 이준수를 잡아서 지금 도이치모터스니 뭐니 그런 주가 조작은 이미 혐의가 다 드러났어요. 그 이준수 없어도 돼요. 그치. 이미 다 미래에셋하고 통화로움 나오면서 끝났거든요. 근데 이준수 씨의 지금 세강자 이준수 씨의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검찰의 법망을 피해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카톡 나눌 때 있잖아요. 2012년, 13년. 네. 그 윤석열, 김건희가 2012년 3월에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13년에 이제 대구에 가 있죠. 대구 가 있을 때 물론 뭐 별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겠죠. 뭐 남편이 대구 가 있어도 사랑할 수 있고, 네. 예, 늘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카톡을 하면서 그 주가 조작을 벌이거든요. 근데 오묘하지만 그때 뭐 나는 참고인 조사 뭐 누가 걸려서 난 안 갈래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실제로 조사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김건희를 살리려고 이준수도 같이 빠져나가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때 검사 윤석열의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제 그걸 그런 부분들 필요가 봐야 있죠. 된다. 예, 네. 어떤 사람들은 그때 박근혜 정권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 박근혜 정권 때 윤석열이 뭐 사람이 충성하냐, 뭐 나는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 이 소리 해가지고 핍박받았는데 이런 소리 하면서 어떻게 윤석열을 봐줬겠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권보다 더 단단한 게 검찰 조직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경위 파악을 좀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이준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면 특검 레이더망에 들어왔냐. 그러니까 지난 7월에 건진 법당을 다시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랬죠. 예. 그러면서 김건희 휴대전화를 새로 확보했잖아요. 거기를 이제 뒤지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1, 2차 주가 조작 시기에 김건희와 이준수가 이제
뭔가 소통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들을 카톡이 무지하게 발견하게 나왔죠. 됐다는 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수라는 사람을 특정을 해가지고 잡으려고 예. 나섰던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카톡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 어디 JTBC인가요? 거기 단독 한국일보. 보도로 한국일보군요. 그러니까 쭉 나온 걸 보면 그 내용만 보더라도 이 양자 간의 범죄 혐의가 일정 정도는 입증이 되는 수준이에요. 카톡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의 미스테리가 근데 왜 이 휴대폰을 건진이 갖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건진이 이 둘 간의 관계에 대한 무건 또는 침묵을 하면서 뭘 딜을 하려고 이걸 갖고 있었을까? 김건희와 건진 간의 묵계는 뭘까? 이제 이게 궁금한 포인트인데 하여튼 그건 뭐 수사로 밝혀야 되니까 알 수가 없고 저는 그 검사 권력만으로도 왜냐하면 수사도 기소도 전부 검찰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남편 윤석열 통해서 아이 그 사람 아무런 뭐 저기 없어. 그냥 빼. 그럼 빼줄 수도 있었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사실 이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의 정점에는 당시에 도이치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던 현직 검사들이에요. 맞습니다. 그죠. 누가 무혐의했는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이게 그 종착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에 파견 나와 있는 현직 검사들이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쥔 칼로 자기 선배들 뵐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거기까지 진도 안 나가고 대충 뭉개고 있는 거고 시간 가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 결국 이러면은 그냥 결국에는 그냥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대로 예, 수사가 제대로 수사를 못 마무리되지 하고 못하고. 그렇습니다. 예. 뭐 이러면은 이거는 국민적 민의에 반하는 수사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예. 부분을 직무유기의 부분들을 잘 수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어제 오늘 재미있는 풍경들이 벌어졌는데 조은석 특검, 쉽게 말 내란 특검에서도 김건희 특검을 압수수색했다.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김건희 특검이 보유하고 있는 김건희와 관련된 압수물을 뭔가 이제 포렌식을 하든 다시 복사해서 이미징해서 가져갔다는 건데 그 대상이 된 게 관저에서 비교적 근래까지 사용됐던 김건희의 휴대전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내란 특검이 이 부분을 가져가서 수사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 휴대전화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부분, 쉽게 얘기하면 계엄이라는 게 왜 발생했는가를 동기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이 휴대전화가 키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들립니다. 그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휴대폰인데 저도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아니 우리가 도대체 이 내란의 기획자가 누구냐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생각해 보면 12월 3일 벌써 이제 다음 주면 일주기가 되는데 그 평온했던 밤에 계엄군이 국회로 쳐들어와가지고 유리창을 깨부수고 들어가서 국회 본회의장까지 침탈하려고 했던 그 과정을 목도한 국민들은 도대체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가 아직 규명이 안 되고 있다. 정확한 원인이. 예. 그런데 저는 그 휴대폰에 그 내용이 비밀이 담겨 있다면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김건희 씨의 일종의 알리바이 같은 거였어요. 자기는 몰랐다. 그리고 그때 성형외과인가 가서 뭐 9시에 들어왔더니 뭐 이런 난리가 났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은 그냥 알리바이에 불과했던 것이고 경복궁 근정전 곤영합 뭐 등을 누비고 돌아다니면서 그 어좌까지 앉아가지고 했던 이 그녀가 진정으로 누리고자 했던 세상의 목표가 뭔가 저는 비상계엄하고 맞닿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은석 특검팀이 그러니까요. 확보한 그 휴대폰 안에 그 증좌가 들어있다고 뭔가 담겨 있다고 한다면 예, 경우에 따라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또는 내란 방조 뭐 등의 혐의로 김건희 씨가 추가 기소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김건희가 지금까지 국무위원들과 소통하거나 심지어는 부처의 차관과 소통한 내용도 그렇죠. 나와 그렇기 예. 때문에 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과연 계엄을 앞둔 시간 동안에 어떤 식의 의사소통을 했는지는 그렇죠. 분명히 조은석 특검이 예. 남은 기간이 짧지만 예.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 보십시오.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국정원장하고 문자 메시지를 두 차례 했잖아요. 김건희 씨가 아니 대통령 부인이 왜 국정원장하고 조태용 국정원장하고 두 차례나 근데 그게 처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일전에는 무슨 일로 국사를 가지고 김건희 씨가 국정원장이랑 소통을 하고 계엄과도 맞닿아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이제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가 계엄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가 뭔지 지금까지도 밝혀낸 적이 없어요. 적어도 이 내용을 지규현 판사가 조지호 김봉식 그 내란 재판을 하면서 이끌어내야 되는데 조지호 김봉식 아프다는 핑계로 재판에 출석도 안 했습니다. 변호인들만 나와서 황당무계한 소리 하고 사실상 재판이 재판답게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밝혀내야 되는 그 내란의 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휴대폰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그 또한 조은석 특검이 밝혀내서 정말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네. 그 역사를 다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